한국어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든 여성들 중 일부가 남편에게 조용한 실망이나 좌절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 깊숙이 작용하는 무언가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질문이지만 정작 그 답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과 변화된 관계 속에 묻혀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감정 이면에 숨겨진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며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남편에게 실망하거나 멀어지는 이유를 6가지 주요 요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 터너 부인, 플래처 부인 등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 것입니다. 이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관계를 헤쳐나가며 다양한 시련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관계의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의 관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마저 새로워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터너 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70대 중반인 그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두 사람이 너무도 가까웠죠. 서로의 호기심과 모험심, 미래에 대한 꿈으로 묶여 있었고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고 낯선 곳을 여행하며 밤늦게까지 끝없이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을 잃었고 점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에 몰두했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으며 머리를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장할수록 남편이 함께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느꼈죠. 무엇이라고 딱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삶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홀로 성장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건 사랑이 줄어든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란 상호 간의 성장 속에서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한쪽이 멈추고 다른 한쪽이 계속 나아가면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실망과 소외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장이란 단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을 넘어 함께 배우고 탐색하며 열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관계 자체를 기르는 일입니다. 부부가 노후에도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고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하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했고 건강도 잘 챙겼으며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몸이 점차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통증이었던 것이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다시 자신만의 삶을 누릴 자유를 갖고 싶었고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퍼 부인의 경험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이 점점 의존적이 되면 관계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돌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점점 잃어가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잊게 됩니다. 반면 의존하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며 이는 다시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균형의 붕괴는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돌봄은 고귀한 일이지만 개인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대가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관계의 본질을,
다시 자신만의 삶을 누릴 자유를 갖고 싶었고,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퍼 부인의 경험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이 점점 의존적이 되면 관계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돌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점점 잃어가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잊게 됩니다. 반면 의존하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며 이는 다시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균형의 붕괴는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돌봄은 고귀한 일이지만 개인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대가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퍼 부인의 사례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관계 속에서도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성장의 정체든 의존의 무게든 그러한 성정 발전의 개입들은 발전의 천체든 의존의 무게든 이런 가정의 행동들인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관계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적응, 노력이 있어야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나이가 든 여성 중 일부는 남편에게 점점 더 큰 좌절이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걸까요? 단지 세월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아니면 보다 깊은 원인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부들이 마주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답은 종종 눈앞에 있는데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나이든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서히 실망하거나 멀어지게 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자아내는 근본적인 이유까지 밝혀낼 예정입니다. 감정적 거리감, 충족되지 않은 욕구 등 실제 노년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스터스 터너와 펠처 씬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부들의 진짜 삶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칠 때쯤 인간관계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 성장의 정체 먼저 소개할 사람은 70대 중반의 터너 부인입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50년을 함께해온 남편과 함께 한때는 전형적인 사랑꾼 커플이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책을 읽었고 여행을 즐겼으며 서로의 꿈을 나누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주말마다 뭔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저녁 식탁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너 씨는 젊어서는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기를 좋아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후엔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안정된 일상에 머물렀고 더 이상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멈춰버렸습니다. 반면 건어 부인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탐복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으며 평생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정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둘 사이에 작은 간극이 생긴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졌고 커너 부인은 점점 더 답답함을 무관심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멈추고 맙니다. 노후를 맞이한 부부라면 특히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건강 문제와 의존성. 이번에는 하퍼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는 평생을 자립심 강한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했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발로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나 피로로 여겼던 것이 결국 심장 질환으로 악화되었고 그는 점점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무관심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멈추고 맙니다. 노후를 맞이한 부부라면 특히 서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건강 문제와 의존성. 이번에는 하퍼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는 평생을 자립심 강한 남자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했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발로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나 피로로 여겼던 것이 결국 심장 질환으로 악화되었고 그는 점점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하퍼 부인은 자연스럽게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남편을 돌리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라 믿었고 사랑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약 관리, 식사 준비, 목욕과 옷 입히기까지 하루 24시간 대부분이 남편을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엔 즐기던 정원 가꾸기,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퍼 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간병인이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부부는 없는지, 책임과 역할이 한쪽에 과중하게 쏠려 있지는 않은지 댓글에 구를 남겨주세요. 앞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더 잘 가꾸고 싶다는 의미로요. 혹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가?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중년 혹은 노년층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감정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들에게 부부는 없는지, 책임과 역할이 한쪽에 과중하게 쏠려 있지는 않은지 댓글에 구를 남겨주세요. 앞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더 잘 가꾸고 싶다는 의미로요. 혹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가?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중년 혹은 노년층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감정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들에게 부부는 없는지, 책임과 역할이 한쪽에 과중하게 쏠려 있지는 않은지 댓글에 구를 남겨주세요. 앞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더 잘 가꾸고 싶다는 의미로요. 혹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가? 숨겨진 진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중년 혹은 노년층 여성들이 남편에게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감정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들에게 종종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묵직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말로 꺼내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 속에 묻혀 지나치곤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감정과 상황들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실제 노년층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터너 부인입니다. 70대 중반의 활발한 성격의 여성으로 무려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이죠. 초반엔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어디를 가든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고 여행을 하며 미래에 대한 큰 꿈들을 나누던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이 익숙해진 일상 속에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멈췄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터너 부인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생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감정적인 소원함과 함께 깊은 좌절로 이어졌죠. 터너 부인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도전해주며 삶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 혼자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화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변화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관계란 서로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서로를 향해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멈추고 발전하지 않으면 관계는 균형을 잃고 그 안에 감정의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함께 성장해야 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연인 관계든 부부든 사랑의 불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와 의존성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퍼 씨는 70대 후반에 매우 독립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건강 관리까지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 있게 살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이어져 몸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퍼 부인은 자연스럽게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리는 일이라서 오히려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약 관리, 일상적인 지원,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요구는 그녀의 전 생활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을 하나둘 접게 되었어요. 정원 가꾸기, 친구들과의 모임, 개인적인 취미 활동 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남편을 돌보는 일에 집중되다 보니 그녀 자신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녀가 느낀 서운함은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고 그로 인해 관계는 점점 불균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간병인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말이죠. 이런 경험은 많은 노년층 부부에게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파트너가 점점 의존적이 되고 반대로 자신은 간병인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면 관계는 급격히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버텨나가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한쪽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제대로 된 대화 없이 방치될 때 관계는 점점 위태로워지죠. 정체됨, 의존성,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 같은 요소들이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인식 자체가 이미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부부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역할과 행복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오래 함께한 부부가 아니라 진짜로 깊이 연결된 파트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서로의 경험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누구나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고 기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결혼의 조용한 구석에는 때때로 사랑이 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서로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공간이 어느새 무심코 마주치기조차 꺼려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차갑게 식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두 가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단 두 가지, 함께 성장하지 못한 시간, 그리고 병든 몸으로 인한 역할의 불균형입니다. 먼저 터너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2세의 나이에도 눈빛 속에 여전히 젊음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옛 사진첩을 넘기며 손이 떨립니다. 그 안엔 한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로 아침을 여는 남편, 재즈클럽에서 춤추던 남자, 밤하늘 별자리를 함께 찾으며 한성을 질렀던 그 사람.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조금씩 달게 만듭니다. 남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었고 매일 같은 채널을 보며 소파에 기대 앉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터너 부인은 달랐습니다. 책 모임에 참여하고 토예 수업을 듣고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배우며 삶의 선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늘 분주했지만 남편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간극이었다가 어느새 서로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논하고 도전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TV만 본다며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거실은 더 이상 대화의 장소가 아니라 추억의 전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고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라도 언젠가 마르고 맙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하퍼 부부의 일상입니다. 75세의 하퍼 부인은 이제 약병의 무게를 너무 잘 압니다. 한때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사랑을 확인했던 손이 지금은 정확한 복용량을 계산하는데 익숙합니다. 남편은 오랜 독립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건강 문제로 거의 모든 일을 아내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었고 요리사가 되었으며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약을 챙기고 병원에 다니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동반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돌보는 사람뿐이야. 그녀는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한때 붓으로 아침 노을을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를 약의 이름으로 세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망하는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가 슬퍼하는 것은 함께 걸었던 평등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 변화, itself입니다. 그 변화가 가져간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실패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얻은 지혜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다음 두 가지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첫째,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멀어집니다. 멈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됩니다.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살아가세요. 서로의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함께 걸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은 사랑의 한 형태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간호사 이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면의 불꽃을 키우세요. 부담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함께 자라나는 사랑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억의 박물관을 지키고 있습니까? 돌봄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고 있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9를 누르면 함께 고민하는 이들과 연결되고 0을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함께요. 화면이 흐려지며 늦가을 공원을 함께 걷는 노년의 부부 모습이 나타납니다. 낙엽이 휘날리는 가운데 손을 맞잡은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계절을 견뎌낸 또 하나의 사랑의 증언이었습니다. 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느끼는가? 노후 부부 관계 속 숨은 진실 식당 한켠에 생활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정체. 먼저 소개할 사람은 70세인 터너 부인입니다. 그녀의 결혼 초기는 마치 영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상에 안주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미술 수업에 열중하고 책을 탐독하며 프랑스어까지 배우는 등 늘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괴리가 생겼고 처음엔 작게 느껴졌던 실망감은 어느새 강한 서운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자신의 옆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지식의 차이보다 더 생활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정체. 먼저 소개할 사람은 70세인 터너 부인입니다. 그녀의 결혼 초기는 마치 영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상에 안주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미술 수업에 열중하고 책을 탐독하며 프랑스어까지 배우는 등 늘 새로운 도전을 큰 문제는 정서적인 발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관계란 서로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함께 멈추길 기대하거나 아니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터너 부인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장기 결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둘 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정체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랑이 돌봄으로 변하는 순간, 의존의 함정. 이번에는 해퍼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활력 넘치는 커플로 알려졌던 이 부부도 최근에는 관계가 크게 변했습니다. 남편인 해퍼 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그는 일상생활조차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내는 자연스럽게 간병인 역할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식사 대신 복약 챙기기, 함께 산책하던 길 대신 목욕 보조, 그리고 함께 나누던 대화 대신 피곤한 탄식만이 남았습니다. 해퍼 부인은 남편을 사랑했기에 모든 걸 참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책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함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남편의 필요에 묶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서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쪽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랑은 돌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한쪽에게만 집중되면 관계는 점점 불평등해지고 결국 사랑마저 희미해집니다. 해퍼 부인의 경험은 많은 중장년 및 노년층 여성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며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가족의 도움, 외부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서적 소통을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평등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삶에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연결은 깊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관계라도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처 부인과 그녀의 남편처럼요.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치 완벽하게 궤도를 맞춘 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 웃음소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득 채우고 함께 꾸는 미래와 자녀, 그리고 자신들이 남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호기심과 존중,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마치 손바닥 사이로 스쳐나가는 모래처럼요. 언제나 마음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플래처 씨는 어느새 자신 안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멀게 느껴졌고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플래처 부인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시련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깊은 교감을 나누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일상에 얽매여 그는 다른 곳에 머무는 듯했습니다. 플래처 부인에게 이 침묵은 마치 깊은 협곡 가장자리에 서서 둘 사이를 이어주던 다리가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모든 시도는 무관심이나 미온적인 거리두기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서적 교감이 사라지면서 관계는 점차 비어갔고 결국 사랑했던 흔적만이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약화시키고 애정마저 조금씩 갉아먹으며 사랑이 자라야 할 자리에 서운함이라는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마음을 열고 듣고 말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플래처 부인에게는 의미 있는 대화의 결여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관계를 조용히 앗아간 도둑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시몬스 부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용한 그리움과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야망에 불타는 남자인 시몬스 씨는 화려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아내 앨리스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우고 재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도록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때때로 자신을 배제한 채 꿈을 조들 때도요. 초기에는 그녀는 그것을 용납했고 언젠가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불균형은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비료, 정서적, 신체적, 실질적인 것들, 남편의 쉬지 않는 성취욕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앨리스는 자신이 치른 대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냈고 가족의 중심축이 되어 왔지만 표면 아래에는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억눌렀던 서운함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결국 그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생을 함께한 남자 앞에 앉아 그가 자신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그의 야망 뒤로 서서히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말입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고 사가 더 날카롭고 교활하게 변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주는 끈을 끊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레이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생전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남편 톰이 보내는 칭찬을 즐겼습니다. 미소가 방을 밝히는 것, 우아한 걸음걸이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거울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졌으며 예전엔 딱 맞았던 옷도 지금은 관심과 노력, 솔직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관계든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깊어지는 갈등이든 혹은 변해가는 정체성 속에서의 위기든 간에 사랑은 끈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키우는 일은 다시 또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뿐 아니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노년의 어느 한적한 저녁, 엘리너 플래처 부인은 침묵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었다. 이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남편 헨리가 하루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미래에 대해 꿈을 나누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헨리는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고 미소는 사라지고 말았다. 관심과 노력, 솔직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관계든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깊어지는 갈등이든 혹은 변해가는 정체성 속에서의 위기든 간에 사랑은 끈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키우는 일은 다시 또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뿐 아니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노년의 어느 한적한 저녁, 엘리너 플래처 부인은 침묵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었다. 이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남편 헨리가 하루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미래에 대해 꿈을 나누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헨리는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고 미소는 사라지고 말았다. 엘리너는 그의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에도 민감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저번 일은 어땠어요? 혹은 예전에 꿈꿨던 여행지는 아직도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헨리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으며 시선은 멀게 흐려졌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먼지처럼 느껴졌다. 엘리너는 마음속 깊이 새겼다. 대화 없는 관계는 돛이 없는 배와 같다는 것을, 파도가 몰아쳐도 나아갈 수 없는 정체된 존재라는 것을. 거리 건너편에서는 앨리스 시몬스가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찻잔 옆에 두고서도 손길이 가지 않았다. 남편 찰스는 오랜 세월 회사를 일으키며 바다 건너 나라들을 넘나들었지만 자신의 삶은 외면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고요한 밤마다 혼자 남은 자리를 견뎌낸 건 언제나 앨리스였다. 꿈을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라며 넘겨버리던 그 말들이 쌓여 지금의 상처가 되었다. 생일을 놓친 날들, 초대장보다 중요한 자리에 갔던 기억들, 모두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균열로 남았다. 어느 저녁, 찰스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앨리스는 손을 뺐다. 당신은 항상 여기 없었어요. 그 말은 30년 동안 묵혀둔 울음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난 당신을 사랑했지만 좋아하진 않게 됐어요.
찰스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늦게야 깨달았다. 관심을 두지 않은 모든 순간들은 쌓여 빚이 되었고 그 빚은 시간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편 80살의 그레이스 위테커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주름이 새긴 선들은 한때 아름다움이라 불리던 날들의 기록이었다. 남편 톰은 예전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새벽의 빛 같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엔 그녀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몸매가 이전 같지 않자 그의 눈길은 스쳐 지나갔다. 젊어서는 댄서였고 모델로서 사진을 찍었던 자신이 지금은 남편에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레이스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새로운 옷을 샀지만 칭찬은 들리지 않았다. 어느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를 아직도 보고 계세요? 그녀가 묻자 톰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항상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로 톰은 그레이스의 화장대 옆에 작은 메모를 두기 시작했다. 오늘도 아름다워요. 또는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천천히 그들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레이스는 깨달았다. 나이듦은 아름다움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빛으로 비춰짐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라는 것을.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나침반이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다. 말하기 전에 침묵이 굳어지지 않도록, 균열이 깊어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피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다. 인간관계는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가꾸어야 하는 정원이다. 계절이 변하더라도, 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돌보고 치유하고 다시 피어나야 한다. 그레이는 과거에 톰이 자신에게 보내던 따뜻한 시선 속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를 세상 중심에 놓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가 멈춘 것이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으며 특별한 신경을 썼다. 다시금 그 순간들을 되찾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제 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칭찬도 없었고 그녀의 마음씀이를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냉담해졌거나 거리 감각을 두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미묘한 문제였다. 그는 단지 예전처럼 그녀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레이는 점점 궁금해졌다. 지금도 그는 자신을 처음 사랑했던 그 여자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이 들며 찾아온 외모의 변화가 그의 관심을 앗아갔단 말인가? 이러한 침묵,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의 결여에는 그녀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은 단지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거울 속 모습 너머에서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들 말이다. 작은 배려와 격려의 말들이 사라지자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가치가 오직 외모에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시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 사실이다. 나이 들어감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연인들은 단지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레이는 점점 커지는 감정적 소외감을 느꼈고 이는 그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 균열 속에는 좌절과 묻혀있던 서운함이 가득했다. 이런 감정들이 방치되면 아무리 튼튼한 관계라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이번엔 마거릿의 이야기다. 그녀의 인생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다. 50년 넘게 그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살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의 요구사항들과 맞춰 살아왔다. 남편 프랭크의 직장 생활, 자녀들의 일정, 집안일의 끝없는 책임들이 그녀의 하루를 가득 채웠다. 그런데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든 마거릿은 내면 전에서 움직임을 느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반항이었다. 자신이 세워온 삶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수십 년간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고 스스로의 꿈과 욕구는 계속해서 뒤로 밀어왔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도 모두 자랐고 돌봐야 할 것도 줄어든 지금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했다. 바로 독립이었다. 취미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프랭크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 리듬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던 마거릿의 존재가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에게 마거릿의 새롭게 생긴 자율성은 마치 거절처럼 느껴졌고 함께 만들어온 삶이 무너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에서 비롯된 긴장이 쌓여갔다. 하지만 사실 마거릿이 추구한 독립은 프랭크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를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오랜 세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온 이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희생 속에 묻혔던 열정을 다시 꺼내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프랭크는 왜 항상 헌신적이었던 마거릿이 갑자기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마거릿은 점점 답답해졌고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새로운 삶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프랭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깊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특히 오랜 세월 타인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후에는 자신만의 자율성과 개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발견의 여정은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구조 위에 세워져 갈등과 도전조차도 더 깊은 유대감을 이루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에 구를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뜻이고 0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고대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아끼고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와 각성, 사랑, 나이듦 그리고 자아를 향한 두 번의 여정. 그레이스의 이야기, 칭찬이 멈출 때 연결도 함께 사라진다. 예전에는 톰의 칭찬이 그녀에게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새로 산 드레스를 입었을 때, 머리카락에 새 웨이브를 넣었을 때마다 눈여겨보았다. 정말 아름다워. 그 색이 네 눈을 더욱 갈등과 도전조차도 더 깊은 유대감을 이루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에 구를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뜻이고 0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고대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아끼고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와 각성, 사랑, 나이듦, 그리고 자아를 향한 두 번의 여정. 그레이스의 이야기, 칭찬이 멈출 때 연결도 함께 사라진다. 예전에는 톰의 칭찬이 그녀에게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새로 산 드레스를 입었을 때, 머리카락에 새 웨이브를 넣었을 때마다 눈여겨보았다. 정말 아름다워. 그 색이 네 눈을 더욱 빛나게 해. 그런 말들 덕분에 그레이스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실이 스며들고 몸매는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해갔다. 그러자 톰의 눈빛은 점점 멀어졌고 방 안에는 예전 같은 반응의 불꽃조차 남지 않았다. 톰이 무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관심이 조용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고의로 무시했다기보다는 단지 변화된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못했을 뿐이다. 그레이스의 마음이 아팠던 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자신의 가치가 거울 속 외모로 줄어든 걸까? 톰이 그녀의 노력에 눈길조차 주지 않자 마치 자신이라는 사람 전체, 톰의 농담에 즐겁게 웃고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했다. 하지만 78살이 된 어느 날 그녀는 잠에서 깨듯 깨달았다. 그런데 나는 어때? 그 질문이 그녀의 뼛속 깊숙이 울렸다. 그동안 꿈을 미루고 야망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오직 아내라는 역할 안에 접어넣었던 그녀였다. 이제 아이들도 자랐고 집은 고요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반복되는 일상에 만족하지 못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프랭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독립을 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밥을 먹는 저녁이나 서로 다른 취미를 즐기는 주말이 낯설고 서먹했다. 왜 지금 더 많은 것을 원하지? 그는 궁금해했다. 하지만 마거릿에게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다른 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이제는 자기 내면의 갈증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저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한 결과였다. 프랭크는 함께 구축해온 삶에 머물고 싶어 했고 마거릿은 그것을 다시 정의하고 싶어 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사랑은 진화한다. 우리는 함께 진화할 수 있는가? 두 이야기는 모두 공통된 진실을 드러낸다. 나이듦은 단지 신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새롭게 형상화한다. 그레이스에게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고 마거릿에게 갈망은 자유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소망이 있었다. 관계는 성장하거나 멈춰설 뿐이다. 칭찬은 단지 주름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주름 아래 자리한 사람을 인정하는 행위다. 독립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꽃을 피우려는 용기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마음과 생각이 변할 때 함께 맞춰나가는 유연함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나이듦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 중인 모든 커플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나를 보고 있나요? 내 꿈을 지지해주고 있나요? 우리라는 공동 공간 속에서도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결국 오래가는 사랑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함께 춤추는 관계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함께. 늙어가는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드리운 무게, 나이듦과 자율성이 사랑을 시험하는 방식. 그레이는 예전에 톰의 눈길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진심 어린 칭찬이 이어졌으며 그의 따뜻한 애정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순간들은 점차 사라졌다. 그녀가 신경 써서 새 옷을 입거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새로운 립스틱 색조를 골라 발라도 톰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집안에도 잘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멀게 느껴졌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마치 그녀의 노력이 공기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레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변한 내 모습, 회색이 도는 머리카락, 조금은 부드러워진 몸매 때문에 나의 매력이 그의 눈에 사라져버린 걸까? 침묵은 그녀를 괴롭혔다. 자신감은 점점 무너졌고 예전에는 그의 애정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은 이제 불안과 의심으로 메말라갔다. 그것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다. 그보다 깊은 욕구였다.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은 열망이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쌓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톰의 무심함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했다. 그 안에는 하나의 교훈이 있었다. 육체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지만 정서적 소홀함은 선택이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겉모습 너머에 전체적인 존재를 바라봐야 한다. 그 표면 아래에서 여전히 빛나는 영혼과 세월을 넘어선 생명력을 기억해야 한다. 톰이 작게나마 표현해 주었더라면 그레이는 그리 망설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의 칭찬, 짧은 미소, 혹은 오늘 예쁘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연대감을 줄 수 있는지. 작은 관심이 관계의 균열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이유다. 다른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면 매그릿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녀는 50년 동안 프랭크의 삶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일상과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었다. 70대 중반, 아이들도 모두 독립하고 바쁜 육아의 시기가 지나자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과 자유를 원했다. 오랜 세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억눌렀던 기대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깨어난다. 이 순간 파트너가 알아야 할 것은 자율성이 결코 위협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의 증거이며 사랑이 진짜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다. 사랑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여야 한다. 결론 관계는 계절처럼 변한다. 정체된 감정과 달라진 우선순위는 때의 상처를 만들고 서로를 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와 노력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 그레이의 무시당함과 매그릿의 자유에 대한 갈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랑은 변화에 적응할 때 비로소 지속된다. 서로의 전체를 인정하고 각자의 열정을 응원하며 무관심이 아닌 호기심을 품어야 한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성장해 자신을 억눌렀던 기대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깨어난다. 이 순간 파트너가 알아야 할 것은 자율성이 결코 위협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의 증거이며 사랑이 진짜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다. 사랑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여야 한다. 결론 관계는 계절처럼 변한다. 정체된 감정과 달라진 우선순위는 때로 상처를 만들고 서로를 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와 노력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 그레이의 무시당함과 매그릿의 자유에 대한 갈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랑은 변화에 적응할 때 비로소 지속된다. 서로의 전체를 인정하고 각자의 열정을 응원하며 무관심이 아닌 호기심을 품어야 한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육체와 영혼을 모두 존중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동행이자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핵심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당신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아하게 대처하거나 때로는 고군분투하며 균형을 찾으려 했나요?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이듦, 사랑,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봅시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부터 시작해서요.